안녕하십니까. 아이빈 테크놀로지 양지수 과장입니다.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준비한 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고속 생체 현미경 영상화 기법과 AI 기반 노이즈 제거 기능이라는 주제로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엄정현 프로젝트 매니저가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하단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웨비나 종료 후 질의 시간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 종료 후에는 AI 기노이징 체험판 신청을 위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설문조사를 완료하신 분들 중 데모 체험판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엄정현 프로젝트 매니저님,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아이빔 테크놀로지 엄정현입니다. 오늘 초고소 생체 영상화 기법과 AI 기반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생체 현미경을 이용한 초고속 생체 영상화 기법과 고품질 AI 기반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간단한 버추얼 데모를 통해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AI 이미지 디노이저로 실제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시연해드리고 이어서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체 현미경이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체 현미경 또는 인차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살아있는 동물의 체내에서 세포와 조직 수준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 그리고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인비트로나 엑스비보 이미징 방식은 주로 고정된 조직 슬라이드나 배양된 세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생체 환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PET나 MRI처럼 인비보에서 활용이 가능한 장비들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장기나 조직 수준에서의 변화만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단위의 동적인 반응을 관찰하고 포착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반면 생체 현미경은 살아있는 개체 내에서 세포 단위로 일어나는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들, 예를 들어 약물의 전달 및 분포, 면역세포의 이동, 염증 반응, 암세포의 침유 등과 같은 현상들을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직접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특히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시스템은 초고속 이미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면역세포나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약물 효과 등을 최대 초당 50프레임 수준으로 정밀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분해능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제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면역세포가 병변 주위를 인지하고 접근하는 경로 또는 염증 반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확산되고 해소되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지 엔드포인트 이미지, 즉 실험의 마지막 시점에서 얻은 결과 이미지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정보들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같은 중요한 변화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체 현미경은 세포 간 상호작용, 미세 환경 내 신호 전달, 질병의 미시적 진행 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술로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약물 반응이나 유전자 조작 모델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다양한 생명과학 및 의생명 연구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생체 현미경 이미징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미징의 속도를 가능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면역세포의 이동이나 약물에 대한 반응처럼 빠르게 변하는 생물학적 현상은 초고속 이미징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징 속도를 높이게 되다 보면 현미경에 노출이 되는 형광 신호들의 노출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센서나 디텍터에 도달하는 빛의 양, 즉 광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획득한 파이널 이미지 데이터에서 신호에 비해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세포의 광 손상이나 포토블리칭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미경의 레이저 세기를 낮추고 디텍터의 값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에 의해서도 데이터의 노이즈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노이즈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즉 SNR도 낮아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SNR이 낮아진 이미징 데이터에서는 형광 신호가 약해지고 세포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형광 신호가 실제로 생물학적 현상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배경 노이즈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량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세포의 이동거리나 단백질의 발현 강도 또는 특정 구조의 형태를 분석하게 되면 그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실험 간의 재현성도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체 현미경 데이터에서 단순히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디노이징, 즉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AI 이미지 디노이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블러 처리나 필터링이 아니라 트루 현관 시그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노이즈만을 정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는 빠르고 정밀한 생체 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위해 AI 기반의 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 AI 이미지 디노이저를 개발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이미지 보정 툴이 아니며 실제 생물학적 신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노이즈만을 정교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차별 중 하나는 바로 Self-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AR 모델은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즉 클린 데이터 이미지를 학습용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를 디노이징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깨끗한 데이터가 없으면 AI 모델이 신호와 노이즈를 구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디노이즈 작업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AI 이미지 디노이저는 깨끗한 기준 데이터 없이 노이즈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만으로도 디노이징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별도의 프리트레이닝 없이도 데이터에 있는 시공간적 패턴을 스스로 학습을 해서 트루 형광 신호와 배경 노이즈를 구분해서 효과적으로 노이즈만 제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면역세포가 빠르게 이동하거나 약물 처리 후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경우처럼 이미징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도 신호의 왜곡 없이 정확하게 디노이즈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기술적인 기반 덕분에 AI 이미지 디노이저는 단순히 결과의 품질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험 과정이나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방식으로 고해상도 생체 현미경 이미지를 디노이징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복잡도에 따라서 최소 7시간 이상, 길게는 하루 가까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AI 이미지 디노이즈를 활용하면 같은 작업을 단 30분 또는 0.5시간 내에 고품질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차원을 넘어 하루에도 여러 조건, 여러 생체 반응을 분석해야 하는 연구 환경에서 실험 설계 자체를 유연하게 바꿔줄 수 있는 수준의 속도 개선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따로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데이터셋을 나눠 학습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최적화된 디노이즈 결과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분석가가 아닌 실험자들도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디노이즈 과정 전과 후의 결과 데이터입니다. 먼저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을 활용을 해서 마우스의 이어스킨에 있는 세포들을 표지를 하였고, 추가적인 염색을 통해서 이어스킨의 혈관 구조와 적혈구들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후 빠르게 움직이는 적혈구들의 흐름을 생체 현미경으로 이미징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세포들의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매우 고속으로 이미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 시 노이즈가 다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AI 이미지 디노이즈 프로그램에서 디노이즈를 처리한 후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이즈만 제거된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빠르게 이동하는 적혈구들의 형광 신호가 손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노이즈만 정확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이미지 디노이즈의 탁월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속 이미징 환경에서도 신호의 왜곡 없이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간단하게 AI 이미지 디노이저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이미지 디노이저는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이미지, 즉 클린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로 데이터에 있는 시공간적 정보를 통해 연속적인 형광 신호의 패턴을 분석을 함으로써 노이즈가 포함된 로 데이터로부터 실제 형광 신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예측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트루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실제 형광 신호, 즉 트루 시그널은 일정한 공간적 패턴이나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포 내 형광 신호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일정한 속도로 변화하는 등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노이즈는 광학적 왜곡 등으로 인해 무작위적으로 발생을 해서 일정한 패턴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AI 이미지 디노이저는 이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 트루시그널과 무작위적인 노이즈를 구분을 함으로써 실제 트루시그널만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레임 안에 있는 인접한 픽셀들뿐만 아니라 전과 후 프레임에 있는 픽셀들의 정보들도 함께 사용해서 깨끗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학습해 만들어진 AI 모델을 이용을 해서 로 데이터에 있는 노이즈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지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은 AI 이미지 디노이즈의 특징 중 하나로 이는 클린 이미지를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필요 없이 노이즈가 포함된 로 데이터 자체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노이즈의 무작위성을 활용해서 실제 툴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셋을 준비할 필요 없이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AI 이미지 디노이저가 기존 모델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디노이즈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두 이미지는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서로 다른 AI 모델을 적용해 디노이즈 작업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1024 by 1024 픽셀 크기의 이미지 100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AI 이미지 디노이즈를 통해 처리한 결과입니다. 이 모델은 한 번의 디노이즈 작업만으로도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 결과를 제공을 하며 전체 100프레임 데이터를 디노이징 하는 데에는 불과 5분 15초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이미지는 다른 AI 모델을 사용한 결과인데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동일한 품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을 20회 이상 학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도 실제 디노이즈 작업하는 데까지 약 1시간 17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동일한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AI 이미지 디노이즈가 기존 모델보다 약 15배 정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리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및 개발 전체 일정에서 시간과 자원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AI 이미지 디노이저는 고품질의 디노이즈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특히 반복적 이미지 분석이나 대량의 실험 데이터를 다루는 환경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노이즈 제거 방식은 주로 깨끗한, 즉 노이즈가 없는 클린 데이터를 제공해서 AI 모델을 학습시켜야만 출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미리 준비된 깨끗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셋에 맞게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전반적인 노이즈 제거 과정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AI 이미지 디노이저는 이미 노이즈와 클린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AI 모델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데이터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 없이 로 데이터 내에 있는 시공간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신호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노이즈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방법에 비해 대폭 단축이 되고 연구자는 더 빠르게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의 재현성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AI 이미지 디노이즈를 통해 디노이징된 데이터들을 실제 정량 분석까지 진행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어스킨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 분석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어스킨에서의 셀 로컬라이제이션과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관찰하고자 했는데요. 먼저 트랜스제니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어스킨에 존재하는 셀들을 GFP 시그널로 표지를 하였고, 혈관을 표지하기 위해 형광달과 컨주게이션된 안타이 CD31 항체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스킨 내 혈류와 적혈구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에반스 블루라는 형광다이도 함께 주입했습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 영상은 디노이징을 하기 전의 로 데이터이고 오른쪽 영상은 디노이즈가 된 후의 영상입니다. 디노이징 전에는 형광 신호와 노이즈가 섞여 있어서 실제 신호인지 또는 노이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혈관벽 근처나 세포 밀집부에서는 신호가 퍼져 있거나 형상이 불분명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구분하거나 세포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노이즈를 진행한 후에는 데이터에 있는 실제 형광 시그널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배경 노이즈만 선택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의 형태가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났고 마우스의 이어스킨에서 세포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포 간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세포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드러나면서 후속 분석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노이징을 통해 영상 데이터의 품질이 향상되자 정량적 분석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한 분석 중 하나로는 셀 카운팅 분석을 통해 혈관 구조 주변에 분포하는 세포들의 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또는 평가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에는 노이즈로 인해 세포의 수 측정이 어려웠다면 디노이징된 영상에서는 세포의 핵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세포 수뿐만이 아니라 혈관으로부터의 거리나 특정 영역 내의 밀도가 같은 공간적인 분석도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염증 반응이나 약물 반응이 혈관 주변에서 국소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한다든지 특정 위치에 면역세포가 더 밀집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이어스킨 데이터에 대해 셀 카운팅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화면의 윗줄은 디노이징을 진행하기 전, 그리고 아랫줄은 디노이징을 한 후의 데이터이고, 여기서 이어스킨에 있는 세포들을 더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기 위해 GFP 형광 신호만을 추출해서 정량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가운데 이미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로 데이터에서는 세포의 경계가 흐릿하고 신호가 퍼져 있어서 어떤 부분이 실제 세포이고 어떤 부분이 배경 노이즈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광 인텐시티가 낮거나 주변에 노이즈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두 개로 인식이 되거나 반대로 두 개가 하나로 인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노이즈가 된 데이터에서는 세포 핵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세포의 모양, 위치, 그리고 분포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결과 셀 카운팅이 있었어도 훨씬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오른쪽의 정량 그래프에서도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프에서는 동일한 영역에 대해 로 데이터와 디노이징이 된 데이터에서 각각 수행한 셀 카운팅 결과를 그래프로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로 데이터에서 카운팅된 셀의 수는 22,503개이고 디노이즈 데이터에서 카운팅된 셀들은 126개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로 데이터에서 배경 노이즈가 인접한 신호가 세포로 잘못 인식이 되어서 과대 개수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존재하지 않는 세포가 노이즈로 인해 잘못 카운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디노이징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트루 형광 시그널만을 정밀하게 보존을 함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결과의 재현성, 즉 데이터의 신뢰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량 분석은 약물 투여 후의 세포 변화, 면역세포의 리디스트리뷰션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수치적으로 해석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면 분석 결과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노이징은 단순한 영상 처리 그 이상으로 정량 데이터의 신뢰성과 과학적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프리프로세싱 단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가적인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디노이징 전과 후의 데이터에서 이어스킨의 혈관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왼쪽의 로 데이터를 보시면 영상 전반에 존재하는 강한 노이즈로 인해 혈관 구조가 흐릿하게 뭉개져 보이고 실제 혈관과 배경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혈관의 형태를 재구성을 한다거나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 오른쪽에 디노이징이 된 이미지를 보시면 배경 노이즈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혈관의 굵기, 혈관의 방향, 그리고 분지 구조 등이 보다 선명하게 정밀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어스킨에 있는 세포들이 정확하게 혈관 구조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세포들이 단순하게 이어스킨 곳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어스킨의 혈관 구조에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디노이징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혈관의 길이, 분지점 개수 등의 형태 기반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혈관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고해상도 이미지에서의 노이즈 제거는 단순한 시각적 개선을 넘어서 이번 실제 사례처럼 혈관의 구조적 특성을 정량화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밀 분석은 향후 혈관 신생, 미세 혈류 변화, 병리적 혈관 구조의 이상 탐지 등 혈관계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PS19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활용을 해서 마우스 브레인에 있는 타우 바이오마커의 분포와 이동 경로를 영상화하고 정량 분석까지 수행한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타우 바이오마커들을 통해 과발현이 되는 타우들의 로컬라이제이션과 실시간 디스트리뷰션을 관찰하고자 했는데요. 먼저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인비보 이미징 진행을 위해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를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장시간 동안 마우스의 브레인을 영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로는 타우파시를 모사할 수 있는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서 타우 바이오마커들을 그린 시그널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브레인의 혈관 구조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형광다이와 컨주게이션된 안타이 CD31 안티바디를 주사해서 혈관을 라벨링했습니다. 이후 생체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타우 바이오마커들의 브레인 내 분포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로 데이터로 타우 바이오마커의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프레임 레이트를 높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빠른 이미징의 영향으로 일부 노이즈가 포함이 되어 있어 신호와 배경의 구분이 곳곳에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영상에 디노이징을 적용을 한 결과 오른쪽 영상처럼 혈관의 구조가 보다 또렷하게 드러나고 타우 바이오마커의 신호들을 또한 노이즈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실제 타우 바이오마커들이 브레인 내에 과발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혈관 주변에 매우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타우 바이오마커들까지 분석 및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후에 트래킹으로 추가적으로 추적 분석을 할 때 디노이즈가 되지 않은 로 데이터로 트래킹을 진행할 경우 노이즈로 인해 작은 사이즈의 약물 분자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트래킹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노이징이 된 데이터로 추적 분석을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약물 분자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혈류를 따라 움직이는 타우 바이오마커들을 트래킹을 하고 이들의 이동 속도나 경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단순한 정성적 관찰을 넘어서 약물의 전달 메커니즘, 이 사례의 경우에는 타우 바이오마커의 확산 경로,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 가능성 등 다양한 생물학적 질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빈 테크놀리지의 AI 이미지 디노이저 프로그램이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 사례들과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시연을 통해 AI 이미지 디노이저 프로그램의 실제 구동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연에서는 인비보 이미징을 위한 챔버 및 윈도우 삽입 수술, 그리고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간단한 이미징, 그리고 디노이징까지 전반적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비보 이미징을 하기 위해 윈도우 및 챔버를 타깃 장기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완성이 되면 생체 현미경 장비에 마우스가 마운팅이 되고 인비보 이미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마운팅이 된 후 본격적으로 이미징을 하기 위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AI 이미지 디노이즈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미징을 통해 얻으신 데이터를 왼쪽 상단 구역에 불러오셔서 디노이징이 필요한 데이터 파일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Execute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 디노이징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노이징이 완성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디노이징이 완성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엑스포트 시 어떤 파일 형태로 엑스포트를 하고 싶으신지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드를 변경을 해서 데이터의 브라이트니스, 컨트래스트 또는 선명도를 편집을 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신 다음에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그 해당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 및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래 있는 두 화면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과 후의 결과물들을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시연에서 추출한 영상들을 보시면 왼쪽은 디노이징 전, 오른쪽이 디노이징 후의 결과입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연에서 디노이징에 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셀 카운팅을 진행한 자료인데요. 보실 수 있다시피 왼쪽은 디노이징을 하기 전 로 데이터이고 오른쪽은 디노이징에 된 데이터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셀 카운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실험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이어스킨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는 키드니에서 셀들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었고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지까지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제니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키드니 내에 있는 셀들을 그린 시그널로 표지를 하였고 동일하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안타이 CD31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블러드 베셀, 혈관 구조를 표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형광 다이를 주입을 해서 혈관 내에 있는 블러드 플로우, 적혈구들의 혈류까지 표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결과를 살펴보자면 먼저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는 배경 노이즈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셀과 노이즈 구별이 일어나지 않아 셀뿐만이 아니라 노이즈도 함께 카운팅이 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디노이징된 데이터는 이러한 불필요한 배경 노이즈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셀들이 보다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키드니 내에 있는 셀들의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바이오디스트리뷰션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은 로 데이터보다는 디노이즈가 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셀들의 바이오디스트리뷰션을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셀 카운팅 데이터를 정량 분석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로 데이터에서 셀 카운팅을 한 정량 그래프, 오른쪽은 디노이징이 된 데이터에서 셀 카운팅을 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최종적으로 카운팅이 된 평균 셀 수는 약 788개이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카운팅이 된 수는 약 285개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 데이터에서는 실제 셀 외에도 데이터에 존재하는 배경 노이즈까지 함께 카운팅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정확한 정량 분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노이즈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호가 보이는 현관 시그널을 효과적으로 구분을 해서 불필요한 배경 노이즈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세포에 해당하는 시그널만을 정밀하게 추출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셀 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I 이미지 디노이즈를 통해 사전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후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결과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특히 방금 보여드린 결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셀 수 집계뿐만이 아니라 이후 진행될 세포 분포, 형태 변화, 밀도 기반 비교 분석 등 다양한 후속 정략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종료하겠습니다.